저희가 보통 이제 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관절이 닳아서 연골이 닳아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나이 든 사람한테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이죠. 하지만 발목 관절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발목 관절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골이 닳으면서 발생하는 관절염보다는 외상 후 관절염이 많아요. 한번 삐거나 아니면 심하게 골절이 입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골에 한번 크랙, 아주 작은 금이나 손상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급격히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0, 40 세대 젊은 또는 중년층의 환자분들인 경우에도 뇌가 한번 다친 적이 있으면 누구나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목 관절염에 한해서는 30, 40 세대 중년층에서도 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 무슨 삐는 거 가지고 관절염이 생겨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발목 관절의 연골 자체가 이게 폭신폭신한 스타일이기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유리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강하게 삐면 깨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강하게 삐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충격을 가하면 이게 폭신폭신하지 않으니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그 충격이 쌓이고 쌓여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크게 삔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잘게 자주 삔다면 이러한 충격이 연골에 손상을 가하게 되고, 발목 관절은 연골이 딱딱하기 때문에 작은 손상도 급격하게 번지거든요. 스폰지를 생각해 보세요. 스폰지를 우리가 찢었다고 하더라도 그 찢어진 부위만 문제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하지만 도자기를 생각해 보면 작은 금만 가도 한번 툭 치면 그게 쫙 벌어지잖아요. 근데 저희가 발목의 연골은 도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삐는 행위도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또는 삔 것 중에서도 크게 한 번 삐는 행위 한 번이 발목 관절의 연골에 금을 가게 해서 관절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을 그럼 설정을 해보면 내가 어느 날 좀 많이 걷다가 발목 관절을 한번 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 이 통증이 그냥 한번 삔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게 발목 관절염이 문제인 건지,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만약에 작은 한 번에 삐는 게 문제라면 대부분 그날 또는 다음 날까지만 통증이 있고 가라앉아요. 그리고 붓기도 가라앉고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삐는 걸로 인한 통증과 붓기는 이틀 안에 대부분 가라앉고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발목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라면 이게 이틀 안에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 4일이나 4, 5일 정도 지속적으로 발목이 붓고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한번 이게 생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삐지 않았는데도 조금만 많이 걷거나 활동을 많이 하면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더 3, 4일 이상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우리가 발목 관절염의 증상을 의심을 해보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 와서 사실은 당신의 발목에 관절염이 있습니다 라는 게 환자들한테 이제 청천벽력이죠. 나는 이거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발목 관절염이라니, 내가 이 나이에 벌써 연골이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젊은 분들한테 생긴 발목 관절염은 꼭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도 비수술적인 치료로 잘 나아요. 그러면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의 첫 번째 목적은 관절염,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 염증을 줄이는 방식이 당연히 먹는 약도 있겠지만 국소적으로 관절 안에 주사를 넣어주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하죠. 스테로이드 제제랑 히알루론산 제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하게 우리가 관절염에 쓸 수 있는 주사 제제인데요. 그 주사 제제의 목적을 보면 스테로이드는 오로지 염증을 줄이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스테로이드 제제 자체가 염증을 줄이는 약입니다. 그래서 관절의 염증을 한 번에 줄이고, 염증이 줄니까 통증이 한 번에 줄죠. 그래서 급성기 통증을 한 번에 억제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관절 안에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관절액이 있는데 그 관절액의 주된 성분이 히알루론산입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을 직접 넣어주는 게 히루안 주사예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주사, 히루안 주사
주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주사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발목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요. 연골이 좀 닳아 있어도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니까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관절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서 염증이 줄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주사 한 번을 맞았다고 해서 확실하게 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정도 주사를 꾸준히 맞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더 오래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내가 급성기로 나의 너무 심한 통증을 한 번에 줄여야 된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맞는 게 좋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관절의 건강을 유지를 하면서 관절의 염증을 지속적으로 없기를 바란다면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발목 관절염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비술적인 치료를 하는데 먹는 약을 먹고 주사 치료를 하는 이런 약을 통한 치료가 첫 번째 단계고요. 이러한 단계로도 내가 잘 해결이 안 되면 관절을 움직이니까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보조기나 보호대 또는 기부스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거쳤는데도 내가 지속적으로 아프면 저희가 수술을 하죠. 수술을 할 때는 두 가지 또 수술 방법이 나뉘는데요. 연골이 완전히 닳아있는 상태다. 그러면 저희가 인공관절을 하거나 관절을 붙여서 아예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수술을 하고요. 관절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면 발과 발목의 모양을 바꿔서 남아있는 쪽의 연골로 주로 쓰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관절을 살리는 관절 보존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발목 관절염은 외상 후 관절염이 많기 때문에 3040 시대에도 발목 관절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40 내가 젊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저희가 방비를 해야 되는데요. 제일 좋은 방비 방법은 일단 다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발목을 많이 쓰는 운동이나 또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에는 발목 보호대를 차고 활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다친 다음에는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발목 한번 삐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셨는데 그게 계속 쌓이면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목을 삐었을 때에는 가벼운 손상이더라도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